성희주랑 전화가 탄 차가 고장 났다니 무슨 소리야? 이한대군은 민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채 다시 한번 차분히 물어보길. 지금 성희주 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폭주를 하고 있다고. 마침 사저로 돌아가던 중인 이한대군은 성희주가 있는 곳이 자신과 멀지 않단 것을 알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이한대군은 사랑하는 조카 이윤도 걱정됐지만 사실 지금 눈앞에 떠오르는 건 단 한 사람, 성희주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호감만 있다 생각했는데 그녀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걸 보면 자기가 성희주를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은 무력하게 보내버렸지만 성희주만큼은 그렇게 보낼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성희주와 이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희주의 차를 발견한 이한대군은 가드레일에 밀착하여 가속도를 줄여온 성희주의 차가 멈출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그 앞에 정차하였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간신히 큰 사고를 막고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친 이한대군이 차 밖으로 나와 곧장 성희주에게로 달려가 말하길. 성희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지? 그러자 성희주가 피를 흘리는 이한대군을 보고 놀라 그의 피를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주며 말하길. 얼굴 다친 거예요? 볼 건 얼굴밖에 없는 사람이? 이한대군은 성희주의 농담을 들으면서 그녀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그제야 다음으로 이윤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전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사옵니까? 초고속으로 달리는 차를 타고 놀라 바지에 오줌까지 지릴 만큼 당황한 이윤이었지만 자기를 위해 차를 끌고 나왔다가 위기에 처한 성희주를 탓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네. 놀이동산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웬만한 놀이기구보다 성 대표 차 한 번 타는 게 100번은 더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이윤을 보며 너무 일찍 애어른이 되어버린 모습에 두 사람은 왠지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뒤늦게 성희주의 차를 따라잡은 민정우는 자신이 이한대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진짜로 성희주를 구해낸 이한대군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시기 질투에 휩싸이고야 말았습니다. 민정우가 이한대군을 옆으로 밀며 말을 하길. 대군자가 상처가 심해 보이시니 제 차라도 타고 먼저 병원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대군은 성희주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고 민정우에게는 이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자신은 성희주를 책임지겠다 말했죠. 성희주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한 이한대군은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민정우의 차로 갔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위기에 처했던 성희주는 이한대군의 품이 무척 포근하게만 느껴졌죠. 그 품 안에서 하루 종일 잠들고 싶을 정도였어요. 새근새근 잠이 든 성희주를 보면서 이한대군은 그녀를 반드시 지키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침대에서 깬 성희주의 옆에는 밤새 한숨 자지 못하고 그녀의 곁을 지킨 이한대군이 앉아 있었어요. 후배님 차에 누가 손을 댔어. 아마도 부원군인 것 같아. 그동안 부원군이 왕실 사람들을 살해해왔다는 사실을 눈치챘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한대군이 아직 어렸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섭정을 할 정도로 성장하였기에 부원군을 가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임금의 외할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벌할 수도 없기에 이한대군은 묘수가 필요했습니다. 우선은 부원군이 성희주를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척해서 부원군이 시야에서 성희주를 놓치게 할 작정이었죠.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성희주는 결혼을 무르자는 이한대군에게 지키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휘지 말고 물러나지도 말고 자신과 함께하며 원하는 걸 얻자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성희주가 걱정된 이한대군이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을 하자 성희주가 답하길. 임금의 외할아버지라서 안 된다고요? 대왕대비 마마의 아버지라서 힘들다고요? 그럼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요. 우리 아버지도 만날 나 호적에서 판대요. 호적에서 파면 남남이잖아요. 이한대군은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성희주에게 말을 하려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말이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침 윤희랑이 이윤을 위험에 빠뜨린 성희주를 벌하겠다며 직접 사저로 찾아왔고 성희주는 그런 윤희랑을 보자마자 잘 됐다면서 이야기를 하길. 저기요. 대왕대비님의 아버지 부원군님 때문에 대비님 아들인 전하가 죽을 뻔한 거 아세요? 그리고 대군의 아내가 될 저도 죽을 뻔했고 볼 거라고는 얼굴 하나밖에 없는 이한대군도 얼굴에 흉이 지게 생겼다고요.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왕실 남자랑 결혼해서 얼굴 뜯어먹고 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히 이 얼굴에 흠집을 내시다니요. 그러자 윤희랑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하길. 내가 차 관리를 안 해서 사고 난 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냐?
감히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다니 넌 무식한 것이 정말 평민의 서출답구나. 그러자 이한대군이 격노하며 말하길 이제 곧 평민이 되실 분이 감히 평민을 운운하다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군요. 양반 가문 출신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윤희랑이 어리둥절해하며 이한대군을 쳐다보자 이한대군은 윤희랑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이런 감히 내가 나와 내 아비를 이라며 윤희랑이 분노하여 이한대군을 밀치려 하자 성희주가 더 분노하며 윤희랑을 밀치며 말하길 저기요. 얼굴도 다쳤는데 몸까지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 다쳤으니 이바디라도 보며 살아야 된다고요. 필라테스 10년 경력으로 속근육이 탄탄한 성희주에게 맥없이 밀려버린 윤희랑은 그렇게 철푸덕 넘어졌죠. 궁궐 사람들 사이에 4가지 업기로 유명한 윤희랑이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사저 궁인들은 피식 웃으며 고소했죠. 윤희랑은 이한대군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안위까지 곤란해진다는 걸 직감했고 다음날 아침 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부원군이고 자신은 부원군 가문의 호적에서 나올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왕의 죽음에 대한 책임마저 대왕대비에게 함께 묻겠다는 이한대군의 말이 그냥 허투루 한 말은 아닌 게 확실했으니까요. 임금의 죽음을 사주한 죄로 부원군은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양반 가문의 자제라고 평민 성희주를 무시하던 윤희랑은 대왕대비라고는 하지만 출신 성부는 이제 성희주와 똑같은 평민이 되고야 말았죠. 그렇기에 성희주가 평민이라는 이유로 혼례를 반대하는 것도 명분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평민 신분으로 강등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이었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런 심경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발표를 하기를 이제부터 대한민국 왕실은 양반과 평민을 나누지 않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을 허하노라. 그렇게 성희주는 왕실의 반대 없이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이한대군과의 혼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